횡령이죠. 그쵸. 바로 잡혀갑니다. 저도 이제 월급을 받죠. 이러고 받으세요? PLD 신동현 대표님하고 스타트업 용어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제가 강의를 할 정도로 스타트업에 이렇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디지트 구독자분들께서 왜요? 누구나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스타트업 용어가 처음 접하는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그런 말이잖아요. 이번 영상으로 보고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아웃스탠딩이나 K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보다가 자꾸 단어들 때문에 읽는데 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소하고자 네,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주 쉽게 많이 쓰이는, 여러 번 쓰이는 그런 단어들 짤막하게 해설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타트업이랑 일반 기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스타트업도 일반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스타트업은 과거의 그 벤처기업인 것 같아요. 요즘 통상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분야를 혁신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통은 스타트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일러스트가? 로켓? 그렇죠. 네, 로켓이 나와요. 이게 사실 거기서 어떻게 보냐면 로켓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다 이런 그래프를 약간 형상한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오신 단어들 어떤 게 있나요 또? 정부 지원금 vs 투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정부 지원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죠. 쓸 때마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잘 이용해야 되죠.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러면은 그 돈을 부담 없이,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투자는 말 그대로 자본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해서 돈을 막 쓰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결국은 법인이 되고 나서, 법인 전환을 하고 나서 자본 투자를 유치를 받으면은 정말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투자 받으면은 그러면은 대표는 뭐 돈을 못 받냐? 뭐 그거 정말 뭐 개발한 거에만 써야 되냐? 법인이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예요. 네. 법인 등록번호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자와 법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객체죠. 그러니까 법인이 투자받은 돈은 대표가 돈을 빼서 쓰면은 횡령이 되죠. 횡령이죠. 그쵸. 바로 잡혀갑니다. 법인 대표도 결국엔 월급을 받는 존재라는 거. 저도 이제 월급을 받죠. 이러고 받으세요? 잘못하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사실 투자금 말고도 기업 입장에서 번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융통할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그 마음대로 썼다가는 안 돼요. 눈동자가 너무 흔들리시는데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저기 뭐 적혀있는 거 봤어요. 왜요?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보셨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투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데스밸리.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 예, 이게 꼭 찾아옵니다. 스타트업이면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수익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계속 마이너스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쓰이니까 소비되니까 버닝이 되죠. 버닝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서비스를 오픈했다면 서버비도 나갈 거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채용했다면은 인건비도 계속 나갈 거고, 그래서 데스밸리 구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창업 초기에.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하는 지점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이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데스밸리를 끝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실험하고 가설 세워서 검증해보고 하는 기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지분은 말 그대로 그냥 지분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냐.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지분은 주식수거든요. 네, 어느 특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냐. 네, 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특정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 용어 정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리고 아까 투자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대표자 지분이 몇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투자받고 또 투자받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희석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럼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BM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그냥 BM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의 전체 모델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비스 모델이 있고 그 안에 BM이 숨겨져 있는 거죠.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광고 수익? 그쵸. 근데 우리는 구글은 검색 서비스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돈을 버는 수단은 비즈니스 모델, 광고 수익. 아, 그래서 BM은 돈 버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유통하는 메커니즘? 그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 내에서 네,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이렇게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 또 책 제목도 있잖아요.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 네, 그러니까 뭐 학습하면서 가설 검증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가볍게 시작해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린하게 시작한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L-E-A-N? L-E-A-N 맞네요. 네, L-E-A-N. 린하게 시작한다고. 근데 저도 이거를 경험해 봤는데 처음부터 정답을 말하진 않아요. 창업가가. 이 서비스는 이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고객들이. 그러면은 이런 효과를 낼 것이다에 대한 가설들을 이렇게 세우겠죠. 그러면은 그 가설대로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그게 처음부터 엄청나게 기능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최소 기능만 있는 그 프로덕트를 MVP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MVP. 이어져서. 네, 린 스타트업은 정말로 가설을 세워서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혀보고 안 되는 건 빨리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반영을 하는데, 정말 그거를 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최소적인 거만 반영을 해서 만드는 걸 MVP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니멀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 모델 말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소 기능 모델. 그래서 MVP를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 성향은 없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사업을 할 때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은 프로덕트 하나 만들어서 공개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조금 미숙하더라도 일단 한번 보여주자,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린 스타트업이랑 MVP는 되게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LTV. LTV가 라이프타임 밸류거든요. 네. 고객 평생 가치. 페이서나 뭐 필드스터디가 강의를 팔잖아요. 페이스소프트 얘기하시네. 아예 뭐 페이서 하시니까.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케팅 담당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한 분께서 평생 동안 페이서에 얼마 정도를 지불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평균치 맞아. 정도를 LTV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광고비를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옛날에 홍대에서는 뭘 했냐면 레드불을 까서 줬어요. 네. 알아요 혹시? 아, 그때 기억나요. 네. 그때 미니 등딱에다가 레드불 크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차가 있고, 그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레드불이 뒤에 크게 모양 만들어 놓은 미니 있잖아요. 네. 그 차가 운행하면 안 된대요. 불법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트럭 위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맨날 레드불 까서 음료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야, 이거 이렇게 소비해도 되나, 돈을.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레드불 한 개 받고 그 한 개 이상을 또 사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계산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LTV랑 방금 말씀하신 게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LTV랑 CAC랑 비율을 좀 잘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아, CAC는 총 홍보비 분의 고객들의 뭐라 그러지? 신규 고객 수라고 그러나? 유입수. 예. 그렇죠. 예. 어디가 얼마를 썼을 때 한 분의 고객이 맞아, 유입되느냐를 CAC라고 합니다. 맞아. 그러면은 그 한 분의 고객분께서 들어왔을 때 결국 우리 LTV를 지출해 주실 거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이렇게 잘 놓고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프로덕트 마켓핏입니다. 프로덕트 마켓핏은 시장에 얼마나 우리 제품이 잘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 프로덕트 맞게 피. 프로덕트 마켓핏? 마켓. 프로덕트 마켓? 아니, 알았어. 하여튼 근데 그거는 아까 린 스타트업이랑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프로덕트 마켓핏은 정말 핏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유니클로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에 옷에 맞는 옷을 못 찾잖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계속 입어보고 안 맞으면 새로 입어보고 뭐 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가는 과정.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런 과정이 이제 계속 또 시도해보면서 업데이트되는 그런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IR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 받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시죠? 네, 인베스트먼트 릴레이션십의 약자고, 이제 모든 활동,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콜드메일 보내는 거, 뭐 팁스 지원하는 거, IR 그리고 미팅, 그 투자자분 만나서 미팅하는 거, 이게 다 IR에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뭐 주주총회에서 뭐 이렇게 보고하는 거,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IR 한다는 것 자체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IR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걸 해보니까 한 4개 정도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시장 규모, 멤버, 구성 멤버. 근데 이제 시장 규모를 항상 따져요. 이를테면 탐샘솜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시장에서 가장 큰 범위, 그리고 그 다음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당장 현재 우리가 이 프로덕트를 만들었을 때 관심 가질 사람. 네,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우리한테 액티베이션을 해주실 수 있는 고객이 몇 명인지를 산출해서 그 시장 규모를 책정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규모가 국내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계신 학생분들 이렇게 있고, 저희 고객이고, 그 다음은 국내에서 디자인을 하는 모든 분들, 그 다음은 전 세계에서 디자인을 하는 모든 분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시장 규모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일스톤. 네. 많이 물어봅니다. IR 하면서. 마일스톤은 말 그대로 아니구나. 저도 마일스톤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무슨 돌 이런 게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표 해놓고 그 이제 목표치를 이렇게 정해놔요. 어떤 거를 언제까지 마무리가, 이를테면 뭐 개발은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디자인은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WBS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죠. 같은 거 같은데. 그리고 뭐 마케팅 기획은 언제까지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고,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일스톤이 뭐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기서 물어본 거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이벤트나 프로젝트와 기간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게 핵심이 되는. 네. 너 서비스가 정말 시장에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선 지금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이 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 마일스톤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역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투자 라운드라는 것도 있죠. 투자에도 단계가 있어요. 스타트업은. 그래서 보통 완전 처음 시작할 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이때 동시에 시드 라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드머니, 완전 시작 단계. 요즘은 프리시드라고도 있어요. 시드도 더 이전에, 시드는 MVP도 나오고 뭔가 이제 시장의 반응이 조금씩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프리시드는 그것도 아직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는데 이 사람이 기창업자야. 원래 그 전에 다른 회사도 운영했던 사람이라서 좀 약간 신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걸 보고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같은 시드입니다. 그래서 시드 라운드 때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을 해서 우리 회사가 좀 성장을 했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다음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예요. 그때 새롭게 IR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A 라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A 라운드 때는 시드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게 돼요. 보통은 한 10억에서 30억? 많게는 50억까지, 몇십억 단위. 시리즈 A에서? 네. 크구나. 네. 근데 시리즈 A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시리즈 A를 가기 위해서 자금 유치가 좀 필요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드 단계에서. 그러면 프리 A. 그러면 프리 A를 받아요. 보통 프리 A는 억 단위이긴 해요. 보통 3억에서 5억, 많게는 뭐 10억 언더로 그렇게 해서 프리 A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리즈 A 단계로 갈 수 있는, 정말 열 몇 배 성장, 1000% 성장 정도를 할 수 있는 논리가 그때쯤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시리즈 A를 들어가서 그 자본을 유치를 하고, 또 이때 그 자본금을 가지고 뭔가를 또 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 라운드, B 라운드를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지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런 게 나올 텐데, 어쨌든 그게 또 달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데모데이. 제가 느끼기에는 데모데이가 발표하는 거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모를 발표하는. 그쵸, 그런 거죠. 여러 엑셀러레이터 기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스타트업들한테 지원을 좀 해줘요. 업무적인 지원,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 컨설팅 기간을 준비가 됐을 때 데모데이라는 걸 열어요. 그 하우스에서. 그때는 외부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언론도 많이 모시고, 이래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데모데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데모데이에서 발표하는, 또는 투자자 앞에서 발표하는 모든 거를 피칭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피칭이라고 해요. 엘리베이터 피치 할 때 그 피칭. 네. 피치는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사업을 쉽게 설명하는 발표? 피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피칭 자료를 피치 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피치 덱. 네, 피치 덱. 덱이라고도 짧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 스피노프가 뭐야? 스피노프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피벗 말하는 거예요? 피보팅이랑은 좀 달라요. 피보팅은 이를테면은 저희가
같은 사업인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교체하는 건 피보팅이고 아예 사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게 스피노프.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좀 전혀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아예 사업 명칭도 바뀌어서 하는 거를 스피노프라고 하더라고요. KPI는 뭐죠? 아, KPI는 스타트업의 주요 지표를 얘기합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인데 핵심 성과 지표 말하는 네, 거죠. 핵심 예, 성과 예. 지표. 근데 이거는 스타트업마다 저마다 지표가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근데 목표하고자 하는 게 뭐 회원 수 몇 명 모집이 목표다.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회원을 몇만 명 모집하겠다. 이게 나름의 KPI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기업마다 목표치가 다르겠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핵심 성과 지표고 또 영어로 보면 인디케이터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목표치인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야 될 때 필요한 KPI가 뭔지를 우리 구성원들과 뭐 초기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자 수 그리고 그 다음에 업로드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작품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이용 시간, 페이지 뷰 이런 게 다 KPI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ROI 이거는 되게 많이 쓰는 용어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인가요? 네, 투자 대비 수익률. 이건 사실 저도 이제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네, 투자한 만큼 얼마나 많은 수익을 또 거둬들였는지에 대한 비율. 보통 가성비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 갔는데 맛있어 저렴한 것에 비해서 ROI가 높다 이렇게. 또 VC하고 AC 바로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AC가 엑셀러레이터고 VC는 벤처 캐피탈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 주체인 건가요? 두 집단 다 투자를 하는 집단인데 보통 엑셀러레이터라고 한다면은 시드머니를 투자를 같이 하면서 동시에 같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까지 합니다. 파트너가 돼요. 그쵸. 네, 단순하게 투자만 해주고 알아서 해는 없어요. 엑셀러레이터는 같이 해요, 사업을 거의. 그래서 같이 고민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자원들을 도움을 줘요. 뭔가 VC보다는 AC가 인큐베이팅의 느낌이 더 크겠네요. 네, 좀 더 사업을 정말 엑셀을 같이 밟는 느낌?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게 그러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뭔가 뭐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연결 이런 우리가 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좀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시드머니를 갖다가 좀 잘 써서 라운드를 가는 거죠. 시리즈 A를. 네, 시리즈 A 때 이제 그때부터는 VC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벤처 캐피탈이 근데 엑셀러레이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VC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투자만.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돈 받고 땡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분기별로 이렇게 실적 보고를 같이 드려야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표님 이번에 받은 도해라는 곳에서 받은 투자금 있잖아요. 예. 그거는 벤처 캐피탈인가요? 아, 도에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같이 이제 사업 방향 잡아가는 투자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VC에서도 자본 투자가 있고 전략적 투자가 있어요. SI라고 해서 그거는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한테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또 협업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투자를 되게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맞아, 보통 AC, VC 그 다음에 SI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표님도 이번에 상장하셨더라고요. 이 순서대로 가서. 아, 네. 그쵸. 같이 아는 분인데 사실 왜 알고 그러세요?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괜찮은 키워드들 좀 알아봤고요. 한국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주요한 단어들은 다 말씀드립니다. 너무 재밌었고 저는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드릴게요. 보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